안녕하세요. 독태소리입니다. 반려견이 짜증나고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5가지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몸이 뜨거워진다는 건데요. 여러분도 뭔가에 화가 나면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머리가 막 뜨거워지는 거 느껴본 적 있으시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뇌가 판단하기 때문에 심박수가 빨라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동시에 체온도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시민성 발열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에게서도 나타나고 포유류나 조류에게서도 나타나요. 물론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체온이 상승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만성적으로 늘 체온이 높은 반려견들이 있어요. 우리 강아지들의 귀 바깥쪽이 아닌 안쪽을 만져보면 체온이 쉽게 느껴지고는 하는데 여기를 만져보셨을 때 좀 따뜻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되게 뜨끈한데 다른 강아지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온도가 높은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너무 높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수시로 헐떡이는 건데요. 우리 신체에는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의지대로 조절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주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개들에게도 물론 이러한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우리의 체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떨어뜨리기 위해서 땀을 많이 분비하려고 하는데요. 개들은 우리처럼 이 피부에 땀샘이 없기 때문에 발바닥으로 땀을 흘리거나 아니면 호흡을 통해서 수분과 열을 많이 방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서 늘 헐떡이는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덥기 때문에 체온 조절을 위해서 헐떡거릴 수도 있습니다. 활동을 많이 했을 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쉬고 있거나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호흡이 좀 빠른 것 같다, 평균적으로 다른 강아지들에 비해서 많이 헐떡거린다 라고 느껴지시면 스트레스 때문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살이 많이 쪘을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걸 모두 고려해서 관찰을 해보셔야 하니까 우리 반려견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건데요. 교육을 의뢰해 주시는 분들의 반려견을 보면 눈 밑이 이렇게 빨갛게 변해 있거나 아니면 발을 많이 핥아서 발 쪽에 있는 털이 빨갛게 변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알러지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끝없는 사료 찾기와 영양제 찾기에 전념을 하시는데 교육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낮아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털을 빨갛게 물들이는 포르피린이라는 성분이 대부분은 간에서 해독이 되고 배변으로 배출이 되어야 정상인데 이게 몸에서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되거나 아니면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을 때 눈이나 침으로 분비가 되거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자율신경은 몸에 있는 간을 포함해서 혈관, 심장, 위, 대장 등 주요한 기관을 컨트롤합니다. 즉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털이 빨개지거나 하는 문제들은 별것 아닌 문제로 치부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수도 있지만 이게 지속이 되었을 때는 각종 위험한 질병에 취약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을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노폐물이 잘 배출이 되지 않으면 몸에서 나는 채취도 점점 안 좋은 냄새를 내뿜게 되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네 번째는 잦은 구토 증상입니다. 저는 이걸 공복토의 함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교육을 등록하시면 상담지에 공복토 여부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체크를 하시는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이 공복토의 원인이 공복이 되었을 때 나오는 담즙의 색깔 때문에 노란색이다 라고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위염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위염이 생겼을 때도 노란색 토가 나옵니다. 우리도 긴장되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고는 하죠. 왜냐하면 긴장을 하면 체할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우리 몸이 긴장을 하면 소화기관도 경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려견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늘 긴장 상태이다 보니 아무리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어도 위에서 소화가 잘 안 돼서 염증이 생기고 그 반응으로 자꾸만 구토를 하게 되는 거고요. 더불어서 설사도 아무래도 자주 하게 되겠죠. 다섯 번째 문제는 많이들 알고 있으신 피부 문제인데요. 수시로 몸을 긁고 털고 핥는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적절한 스트레스는 늘 존재하기 때문에 가끔씩 이런 행동을 보이는 정도는 괜찮겠지만 발을 핥는 것에 심취해서 털이 전부 젖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핥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니면 꼬리를 쫓다 못해 피가 날 정도로 물어뜯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교육을 왔던 아이 중에 1살도 채 안 된 아이였는데 꼬리를 물어뜯는 게 너무 심해서 붕대를 계속 감아놓고 생활하는 아이가 기억이 나요. 아이에게 맞지 않는 훈련을 적용하셨다가 아이가 상처를 있는 대로 다 받고 가족들과의 신뢰가 너무 무너져서 공격성까지 생겨버린 경우였는데요. 저희와 교육을 시작하면서 모든 크고 작은 통제들을 전부 다 중단하고 기초교육과 다른 교육들을 병행하니까 한 2, 3주 정도 됐을까요? 괜찮아진 것 같아서 붕대를 한번 풀어보았는데 처음에는 조금 신경 쓰는 듯 하더니 물어뜯지를 않아서 그렇게 해결이 되었었거든요. 미친 듯이 꼬리를 물어뜯던 문제가 모낭충도 아니고 알러지도 아닌 스트레스였던 거죠. 많은 피부 문제들의 대부분이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해결되는 것을 보면 정말 많은 반려견들이 스트레스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5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은 산책과 놀이 활동에만 집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아주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런데 산책을 하더라도 어떤 산책을 하는지, 놀이 활동을 하더라도 어떤 놀이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즐거운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너무 심한 흥분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